제 인생 최초로 읽어본 정통 추리소설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추리소설 뉴비로서 이게 재밌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매우 재밌어서 2회독까지 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솔직히 말하면은 초반부는 좀 지루했어요. 아무래도 이 10명의 비중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소개해야 되면서 또 그들이 다 조금씩 뒤가 구린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걔네 과거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떡밥을 뿌려야 되고 해서 초반부가 좀 빡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나중에 무한도전에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남양 특집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멤버들이 이제 하하오 식사를 맛있게 하다가 파티를 즐기다가 갑자기 그 아오니 같이 생긴 얼굴이 튀어나와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기심의 끝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날렸던 것 같은데 그 뒤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확 반전되잖아요. 이 책도 그랬어요. 그 레코드판에서 그 10명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짚을 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싹 반전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추리소설 많이 읽으신 분들은 뭐 되게 평범했다 아니면은 별 감흥이 없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론 뉴비라서 이거 재밌게 본 것도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 뭐 살짝은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 내용이 뻔하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되게 상황 묘사나 인물들의 내면 묘사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폭풍우 치는 밤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웬만한 공포 스릴러 뺨치는 그런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1회독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독서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읽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1회독 다 읽고 나서 다시 2회독을 했을 때는 대충 이때쯤에 어그레이브 판사가 어떤 수작을 부리고 있었을까 그런 식으로 또 집중을 하다 보니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뭐 어떤 고정관념도 깰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추리소설이 뭐 대충 뻔하게 뭐 결말이 사실 알고 보니 뭐 모두가 범인이었다. 아니면은 뭐 진정한 범인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요즘 와서는 클리셰처럼 되는 그런 결말일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아주 정통스럽게 그 안에 범인이 있었고 범인이 아주 또 트릭까지 죽은 척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짰었죠. 그 결말에서 범인이 판사라는 게 밝혀졌을 때 조금 저를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리소설이면 추리소설답게 읽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요즘 시대에 이제 클리셰 비트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자세를 읽은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재미도 재미지만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고 뭐 어떤 뭐 철학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내용들을 또 명쾌하게 말로 표현은 못해요. 제가 뭐 철학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느낀 거 그대로 말해볼게요. 일단 죄책감이라는 게 그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감정인가를 초반에 죽은 2명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튼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첫바따로 죽였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졌을 때 죄가 가장 가벼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워그레이브 판사도 이게 사실 죄책감을 느끼는 주제에 살인을 저지른 놈들이 더 악질이다 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빨리 죽였다는 그런 해석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스튼이 그래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빠따로 죽은 게 로저스 부인이잖아요. 로저스 부인은 뭐랄까 그냥 좀 안타까웠죠. 조금은 이제 남한테 등 떠밀려서 살인을 했다 보니 판사도 그런 걸 생각하고 로저스 부인을 두 번째 빠따로 죽여준 것 같은데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안절부절하고 불안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감정 같습니다.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은 뭐 맨날 과자 먹고 잠 늦게 자고 이래도 아주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에도 하도 밖에서 햇빛을
쏴대 보니까 늙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야간 근무와 뭐 당직이나 뭐 훈련으로 인한 고된 피로 그리고 수많은 선임들 상사들로부터 얻은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늙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이 스트레스가 정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이구나 그런 거를 뭐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느꼈던 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다양한 자세 이런 주제거든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여기서 3명 등장하잖아요. 워그레이브 판사하고 에밀리 브런트 맞나? 에밀리 브런트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각기 다른 걸 보면서 그냥 그거죠. 인간이 죽음을 앞두기 시작하면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그레이브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이제 불치병을 진단받은 듯한 그런 묘사를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끝에 자기도 깨달은 나는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결국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불태워보고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사실 이 살인사건을 기획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을 불태우고 싶다라고 생각한 노인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 에밀리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살인이 벌어지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자신을 문초했을 때 잘 동요를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 베라 크레이슨이 에밀리를 보고 떠올렸던 생각들이나 아니면은 에밀리의 대사들로 봤을 때 어떤 자기만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자기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뭔가 조금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묘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다라는 신념이 되게 강하게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했을 때 내가 진짜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고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암시 수준으로 이렇게 믿고 있으면은 죽음 앞에서 떳떳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드네요. 저도 뭔가 그냥 그런 인사이트가 들었는데 약간 지금 잡생각처럼 되긴 했네요. 아무튼 에밀리 브렌트는 그랬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잖아요. 종말이 가까워졌다느니 어쨌든 하면서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저의 생각은 메가더 장군이 그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막상 죽음이 닥쳐오니까 엄청난 반성 혹은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 세계사에도 보면은 그 옛날 인도 고대 왕조에서 아소카 왕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전쟁도 하고 나라를 완전히 부국강병시킨 군주인데 후반에 가서는 갑자기 불교에 귀의하셔가지고 여러 뭔가 따뜻한 정책들을 펼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세계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이제 서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왠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3명의 그 노인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 또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라 크레이슨이 얼마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얼마나 미치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라 크레이슨이 사실상 약간 주인공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기도 했고 뭔가 이제 롬바드와 맞다이를 뜨면서 활약도 했고 그 시대에 이제 평범한 여자치고 좀 유능한 인물로 나오기도 했고 1회차 읽을 때는 저의 어떤 독해력 때문에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진 것도 있었고 뭔가 베라가 점점 주인공 같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은 대변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었었는데 이제 다시 2회독을 할 때 제대로 그 베라 크레이슨의 어떤 자기의 과거 회상이나 대사들을 통해서 느꼈던 점은 이 사람 정말 합리화가 제대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신념 자체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합리화가 잘 됐다면은 베라 크레이슨은 그냥 어떻게든 똥꼬쇼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려는 듯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목 매달기 전에서야 이제 완전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목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워그레이브 판사가 마지막 빠따로 베라크레이슨을 죽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참이 얼마나 악랄한 여자인가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또 동정받을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 사랑 때문이라지만 죄 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죽여놓은 게 그쵸. 보통의 사람이라면 10중 8구 애초에 그 아기를 물에 데려갈 생각조차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 또 세상에 또 이런 악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짝 아쉬운 것도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워그레이브 판사가 토사구팽할 용도로 쓴 조력자가 암스트롱 의사였잖아요. 이 암스트롱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득해서 한 게 자세하게 묘사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암스트롱이 워그레이브에게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게 조금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거는 뭐 다른 평가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크게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액션 영화에서 영화적 재미를 위해 어느 정도 그 오류들을 허용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워그레이브 판사가 죽은 것처럼 되어야지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꿀잼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거기서 암스트롱이 제일 유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메가더의 죽음을 확인하러 간 것도 사실 암스트롱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일 기회가 많았던 것도 암스트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암스트롱이 바로 이제 워그레이브 판사에게 또 죽으면서 대체 누가 범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워그레이브 판사가 죽음을 아무리 위장을 잘해도 어차피 그 맥박 뛰는 게 느껴지면은 그게 다 들통이 날 텐데, 그거를 이제 암스트롱이랑 짜면서 해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작가님께서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놔야 내용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느껴져서 저는 그렇게 막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허술하다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뉴비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읽어보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남겨봤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재미난 추리 소설을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견해 남길 수 있으면 또 남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